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엽입니다. 당국대학교가 주최하는 대한아갑면 성형재활내과학회 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선생님들 식사하시는 중에 아이오백 구강 스캐너의 소개 및 임상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디지털 임프레션, 이게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스캔하는 과정을 디지털 임프레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GPT-9, ACP,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프로스돈틱스에서 나온 GPT-9에 의하면 디지털 임프레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랭이다. 왜냐하면 임프레션이라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 라이크니스, 음영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강 스캔을 하는 것은 외형의 데이터를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프레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디지털 임프레션이라는 단어보다는 인트라오럴 스캔 혹은 디지털 인트라오럴 스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논문 쓰실 때 죄송합니다. 문헌 검색하실 때도 디지털 임프레션이라는 단어보다는 인트라오럴 스캔, 디지털 인트라오럴 스캔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있는 2년마다 있는 IDS라는 행사가 있고요. 이 IDS라는 행사는 사실은 전 세계 치과 관련 기업들이 이를 목표로 개발하고 전시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아주 큰 행사고요. 여기에 이제 홍콩에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셀렉 다이제스트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스캐너들을 조사를 했고요. 트리오스3부터 여기 에이딘까지 약 10여 종의 스캐너를 선생님이 직접 만져보고 그 평가를 올린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뷰 크라이테리아는 다음과 같고요. 스캐닝 스피드부터 사용 편리성, 이미지 캡처 방식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GC라는 회사의 스캐너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스캐너로 알려진 스캐너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도 잘 아시는 시로나사의 옴니캠. 2016년 이후에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 오픈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케어스트림사의 CS3600도 꽤 좋은 스캐너고요. 이것도 이제 비디오 레이스로 찍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덴탈윙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DWOI 굉장히 작은 스캐너입니다. 나비처럼 생긴 스캐너고요. 특히 이제 구동 방식이 화면을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손짓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게임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스캐너입니다. 플랜메카의 에메랄드 스캐너도 비디오 레이스로 파우더를 뿌리지 않는 비디오 레이스 스캐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테로라는 회사는 인비즐라인이 이제 회사를 사게 됩니다. 케이덴트라는 회사를 사게 되고요. 주로 이제 투명 교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테로 엘리멘트 좋은 스캐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 스캐너, 3쉐입의 트리오스. 3쉐입의 트리오스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M에서 나온 라바, 아직도 파우더를 뿌리고 있고요. 어쩌면 시장에서 좀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캐너들을 이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보시면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오스 3 같은 경우에 19점, 옴니캠 같은 경우에 19점 준 거는 저는 동의하고요. 케어스트림 CS3600은 16점보다는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쓰고 있는 비디오 레이스에 파우더를 뿌리지 않는 동영상 촬영 방식 그리고 컬러 디스플레이가 되는 스캐너들을 보면 사실은 트리오스라는 회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트리오스가 처음으로 파우더를 뿌리지 않는 비디오 레이스의 동영상 촬영 방식의 스캐너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온 트리오스2에서는 똑같이 비디오 레이스로 찍으면서 파우더를 뿌리지 않고 컬러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스캐너가 출시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트리오스3가 나왔고요. 트리오스3는 똑같이 동영상 방식 파우더를 뿌리지 않는 컬러 디스플레이인데 굉장히 빠른 촬영을 빠른 데이터 획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인세인 스피드라고 광고를 하고 지금까지도 뭐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으로 이거보다 더 빠른 스캐너가 없을 정도로 빠른 스캔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IDS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트리오스3 와이어리스입니다. 트리오스3의 기능을
거의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무선으로 스캔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건전지를 바꿔 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캔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IDS에 이제 메디트라는 회사의 구강 스캐너도 소개가 됐고요. 콘셉트 모델처럼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드디어 메디트라는 국내 회사의 i500 구강 스캐너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달간 만져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느낌은 이 점수들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제가 본 그 메디트의 i500 스캐너는 한 18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컴패터블한 그런 스캐너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디트는 실제로 산업용 스캐너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이덴티카로 유명한 모델 스캐너, 테이블 스캐너, 탁상형 스캐너를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스캐너가 가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CAD 소프트웨어에 갔을 때 어떤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그거를 집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트라오럴 스캐너도 당연히 잘 만들었을 거라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스캐너를 얘기할 때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얘기하시는데요. 항상 탄착군이 일정하게 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중앙에 몰려 있느냐, 이런 식으로 accuracy랑 precision을 둘 다 동시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크라운을 만들 때 정확도, 그리고 풀아치를 찍었을 때의 정확도를 생각해 보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한 장 한 장 이어붙이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회사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들의 테이블 스캐너와 그리고 이제 여러 종의 구강 스캐너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트루니스, 프리시전, 콘시스턴시와 프리시전 같은 걸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정확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이렇게 이제 그래프의 길이가 짧을수록 더 정확한 스캐너입니다. 일단 이건 회사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ADA 표준 모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i500은 꽤 정확한 스캐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예를 이제 간단하게 볼 텐데요. 제 구강 모형입니다. 왼쪽 오른쪽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합칠 수 있을까, 아래처럼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앞쪽 스캔하는 거는 조금 빨리 지나가면 한쪽 모형을 이렇게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과정을 누르고 반대쪽 모델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반대쪽 모델을 스캔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편도 일단 한 장만 이어붙이기 시작하면 잘 이어붙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있는 모형에서 한쪽을 스캔을 먼저 하고 오버랩 되는 부분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스캔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다음 걸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합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대합치는 모형을 스캔하고요. 하악은 대치하를 스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한 데이터들을 서로 교합을 시킬 수 있느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서로 바이트를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구강 스캐너는 컬러로 디스플레이를, 렌더링 이미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외형의 텍스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쪽은 그 모형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형을 스캔을 하고 제가 리트랙터를 끼고 있고요. 제 입안에. 그 다음에 이거를 치아를 실제로 반대편을 아까 석고 모형을 양쪽을 합쳤듯이 합칠 수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아를 스캔하는데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가 비슷하면 모형과 실제 구강 내라 그러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합칠 수 있다. 이걸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스캔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이브리드 스캔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임상 케이스 몇 개를 보실 텐데 36번 싱글 크라운 하는 케이스입니다. 36번 싱글 크라운 케이스고요. 이때 챌린지는 교환면이 메탈이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악 대합치를 쭉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스캔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악을 스캔합니다.
하악을 스캔하는데, 이때는 제가 하악에 더블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36번 치아에 파이널 스캔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쭉 36번 스캔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마진 부위를 지웁니다. 그래서 마진 부위를, 왜냐하면 세컨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진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마진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얻어진 마진을 락을 걸어서 거기에 오버라이트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마진 부위를 지우고 두 번째 애드 스캔, 그러니까 첨가 스캔을 통해서 코드를 빼내고 마진 부위만 스캔을 다시 하는 거죠. 이제 거기만 애드 스캔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진 부위만 스캔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전부 다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시스턴트들이 해주시면 마지막 과정만 제가 조금 손을 보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뷰어에서 실제로 STL 파일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프렘량 같은 것도 수직적인 공간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라테랄 바이트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계 모형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바이트가 잘 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기공사한테 데이터를 보냈고요. 그 기공사 선생님께서 디자인, 밀링, 그리고 스테인, 컬러링까지 해가지고 보내주셨고, 잘 맞아서 입안에서 확인하고 붙이게 됐습니다. 자, 임플란트 케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상악 11번 치아가 포스텐코어 실패로 저런 상태로 왔고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했습니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고, 요 스크루 리테인드 템은 2주 뒤에 껴드렸습니다. 2주 뒤에 이런 식으로 스크루 리테인 템을 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모습입니다. 인상 뜨러 왔을 때 첫 번째 스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스캔은 제 템포라리 스크루 리테인 템이 있는 상태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템이 있는 상태로 스캔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애드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드 스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악도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하악 스캔을 하고, 하악 스캔이 종료되면 이제 바이트 스캔을 하게 됩니다. 바이트를, 라테랄 바이트를 찍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만듭니다. 상하악이 교합된 상태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임플란트가 있는 부분만 도려냅니다. 지워내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 부위의 연조직의 형태를 스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조직의 형태를 스캔을 하고요. 물론 인접치아의 인접면들도 스캔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을 대신하는 스캔 바디라는 거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 스캔 바디 재료들은 대부분 피크 소재, PEEK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 루선트 하긴 하지만 스캐너로, 인트라오랄 스캐너로는 굉장히 스캔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고요. 실제로 기공사한테 준 정보는 제 템포랄이 정보도 같이 줬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코핑을 만들고요. 그리고 포셀린을 빌드업해서 이렇게 커스텀 어바트먼트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어서 환자 입안에 붙이게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이미디어 템포리제이션 하는 경우입니다. 하악의 3개 치아의 동요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요. 이 치아를 발치하면서 즉시 임시 치아를 해줄 겁니다. 33번, 42번, 43번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 인상을 뜨려면은, 알지네이트 인상 뜨려면은 왁스를 계속 덕지덕지 붙여놓고 인상을 떠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트라오랄 스캐너로 상악, 하악, 그리고 교합 상태를 스캔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바일한 치아는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이 잘 안 되고요. 스테이블한 치아에서 바이트를 뜨는 것이 추천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캔을 했고, 기공 작업을 통해서 치아를 재배열한 템포라리를 만들고 그 쉘을 프린팅하게 됩니다. 임상 과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모바일한 치아에 치아를 먼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대치를 삭제하고요. 이 상태에서 템을 릴라인하고
릴라인 덴템 마진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발치를 하게 되고, 발치 후에 이 템포라리를 끼워주고 끝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덴티스트리 하면 최종 보철물에 저희가 집중을 했지만, 요즘은 중간 단계 그리고 치료 계획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를 보시면 뭐 보철 케이스지만 상악의 사전치에 프록시말 캐리어스가 있는 상태였고, 22번은 미지알 설페이스는 콤파짓 필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치아를 질코니아 크라운을 하기로 했고, 프랩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 최종 프랩 형태입니다. 파이널 프레퍼레이션 형태고요. 자, 여기도 이제 같이 스캔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우리 템포라리가 있는 상태로 스캔을 하게 되고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있는 상태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실제 속도는 아니고요. 선생님들 보고 계신 속도는 조금 빠르게 제가 인코딩을 했습니다. 하하같이 스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상악보다는 하악 스캔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악, 하악, 그리고 교합 관계까지 인기한 첫 번째 스캔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두플리케이션 하게 됩니다. 제가 복제, 새 스캔. 그래서 똑같은 파일을 하나 더 복제를 하는 거고요. 윈도우에서 Save As 같이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전체 부분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치를 스캔하게 됩니다. 11번, 21번, 12번이죠. 이렇게 세 개 치아의 코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어바트먼트 부분만 스캔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어붙이기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위, 변형이 된 부위만 다시 한번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프록시말 컨택이 제일 잘 스캔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스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마진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악은 이미 스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악 스캔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합 관계, 클리어런스를 기공사한테 제대로 주기 위해서 바이트 스캔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준 데이터를 기공사가 이제 치아 형태를 조금 더 제 템포라리 형태에서 조금 더 다듬었고요. 템포라리는 하얀색, 기공사가 다듬은 것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상태에서 코핑을 제작을 했고요. 이 코핑을 제작한 상태를 빌드업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모형을 출력했습니다. 모델 빌더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요 지르코니아 코어 위에 포슬린 파우더를 빌드업해서 환자 입안에 트라인 그리고 치료를 이런 식으로 끝내게 됩니다. 요 세 개 치아의 크라운을 끝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인데요. 환자가 제가 5년 전에 이미디어 템포라리 덴처를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5년 이후에 환자는 이 12번, 13번을 발치하게 돼서 이런 틀니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콤플릿 덴처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태고요. 콤플릿 덴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 것은 비디오도 괜찮았고 높이도 괜찮았고 그리고 보더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덴처를 디지털리 듀플리케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덴처 듀플리케이션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덴처의 외형을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 보더를 따라서 한번 쭉 스캔을 한 다음에 나머지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3차원적으로 이 덴처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공실에 보내고요. 기공실에 보내서는 제가 이제 손잡이를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프린팅을 했습니다. 덴처를. 프린팅된 덴처는 비디오가 유지되도록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높이가 확인된 다음에는 보더 부위를 자르고 있습니다. 보더를 1.5mm에서 2mm 균일하게 버칼 보더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프린팅된 덴처에서. 그리고 나서 완전 무치하게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보더 몰딩을 했고요. 그리고 폴리바이닐 자이록사인 인상제를 통해서 기능 인상을 체득하게 됐습니다. 인디비dual 트레이 같이 생긴 이 프린팅된 덴처에는 치아가 있기 때문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까지 동시에 해서 마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왁스덴처 트라인, 그 다음에 최종 틀니를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하면 티슈 임프레션과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비짓을 한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투비짓 덴처, 디지털 덴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환자의 비짓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선생님들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서지칼 훅이 달린 상태에서 디지털 스캔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상 뜨는 과정은 그 올소그네틱 서저리 전에 웨이퍼를 제작하기 위해서 본을 뜨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턴 선생님들,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도 수련 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브라켓이 있더라도, 언더컷이 있더라도 이렇게 스캔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올소그네틱 서저리 할 때 꼭 디지털로 플래닝하고 웨이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디질 로그 방식, 인상 체득은 디지털 스캐너로 하고 모형 출력을 프린터로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의 모델 서저리 하는 식으로도 충분히 잘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선생님들도 이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아이오백은 별로 손색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요 치아를 이제 금관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게 되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캐드캠이다, 인트라오럴 스캐너다 하면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나 커스텀 어바트먼트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프린팅까지 가세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보철물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상악을 이렇게 스캔을 했고요. 상악 스캔한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코핑도 디자인하고 풀 컨투어 크라운도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공실에서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이제 고르게 되고요. 모델 빌더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델을 또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풀 컨투어, 그 다음에 코핑 형태 이렇게 디자인하도록 각각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출력할 모형이고요. 개별 다이도 만들었습니다. 먼저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캐스터블 패턴을 하나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 메탈 크라운 혹은 골드 크라운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캐스팅된 크라운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컨트롤러로 지르코니아를 하나 깎고 그 다음에 신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크라운을 어댑테이션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리덕션 코핑, PFM에 코핑이 될 만한 것을 프린팅한 다음에 그것을 캐스팅하고 그 위에 포슬린을 빌드업해서 PFM 크라운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코핑을 깎은 다음에 밀링한 다음에 신터링하고 그 위에 포슬린을 빌드업해서 포슬린 퓨즈드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파일로 메탈 크라운 혹은 골드 크라운,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 그 다음에 PFM 크라운, 그 다음에 PFG 크라운까지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보철물을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스캐너 파일을 통해서 캐드캠 작업을 동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메탈 크라운, PFM 크라운,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 그 다음에 포슬린 퓨즈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각각 입안에 트라인 했고 냈다 괜찮은 핏을 확인하고 이 중에 저는 PFG 크라운을 붙였습니다. 짧은 시간이고요. 선생님들 식사 중이지만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오백 구강 스캐너 아마도 지금 밖에 전시가 돼 있을 텐데요. 한 번씩들 만져보시면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학회 기간 다들 교류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